이제 부가가치세를 할 건데 총칙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간단한 건 넘어가고 내가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 좀 또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 거는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우리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지금 부가가치세니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있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사업자는 이제 과세 대상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용료의 공급에 대해서 납세 의무, 지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과세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조사청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를 하고 있어.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무역업 하는 거지. 이제 세관장이 있을 건데, 뭐 인천세관, 뭐 부산세관, 뭐 양산세관, 뭐 세관이 되게 많아. 그래서 과세 대상은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든 아니든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어. 이거는 수입 목적, 사업 용도 불문하고 이제 과세 대상인 거고, 과세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를 하고 있어. 이 부분은. 그래서 원래 사업자들하고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있는 건데, 이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오는 물품인데 그거를 이제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세관장이 그 수입을 한 사람한테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하고 있어. 그리고 사업자를 보게 되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가 있고, 대신 이제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이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없어. 그리고 사업상으로 사업자는 이제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게 이제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사업성 여부는 이제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지 사업자 등록 여부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리고 공급 시 거래 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성이 있으면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내용이야. 그리고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을 하고, 이거는 인적 또는 물적 독립성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국은 과세를 하지 않고, 그리고 농어가 부업소득 독립성 요금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를 구분할 때 사업자가 있는데, 비사업자는 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없는 거고 일반 개인들이겠지. 그리고 이제 사업자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좀 크게 나눠 보면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어. 그리고 이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돼. 그래서 이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세율과 면세가 나오는데, 영세율은 과세사업자고 면세를 적용하는 이제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예요. 이 영세하고 영세율과 면세가 엄청나게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과세기간이 있는데, 원칙이 일반 과세자가 있는데, 우선 1년은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1기와 2기로 정해져 있어.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고, 대신 이제 1기, 2기 그 사이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과세 기간이 이제 또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지. 예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으로 쪼개지는데, 분기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래서 그 다음 달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3개월씩 쪼개진다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2기 확정인데, 이거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 과세자에 대한 과세 기간인 거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과세 기간이 하나인 거고, 일반 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두 개 있다라고 보면 돼.
대신 이제 특례가 또 있겠지. 신규 사업자가 있고 폐업자가 있고 간이가세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사업 개시일부터 이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11일이니까 11월 11일에 이제 사업 개시를 했다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 과세기간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리고 폐업자가 있어. 지금 11월 11일이니까 11월 11일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가 이제 과세기간, 최종 과세기간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간이가세자라고 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가 1 과세기간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간이가세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간이가세자를 포기한다라는 거는 원래 간이가세자였다가 나는 세금계산서도 막 발행을 해야 되고 상대 거래처에서 일반 가세자가 아니어서 좀 불편해요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랬을 때 또는 일반 가세가 되는 다른 사업장을 열었을 때 간이가세자가 포기되는 경우가 있어. 그랬을 때 이제 간이가세 적용하는 기간이 있고 일반 가세를 이제 적용하는 기간이 있었을 때 간이가세자로 포기를 했었을 때 그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1월 1일부터니까 1월 1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지금 11월 11일이니까 11월 10일의 마지막 날은 11월 30일이 되겠지? 그러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이 간이가세자의 과세 기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일반 가세자의 과세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기 신고일이 지금 11월 11일이니까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반 가세자의 과세기간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과세 유형 변경이 있어. 간이가세자, 이게 일반 가세자, 간이가세자가 있기 때문에 과세 유형 변경이 됐을 때 그 기간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간이가세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과세 유형 변경으로 이제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변경이 되거나 또는 일반 가세자에다가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첫 번째, 일반 가세자가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됐을 때, 일반이었는데 간이가세자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간이가세자 적용 기간이야. 이거는 이런 거지. 지금 11월 11일이니까 지금 내가 간이가세를 포기한다라고. 변경이 됐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변경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고 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간이가세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는 계속 일반 가세자가 되는 거고, 이제 일반 가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또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가세자가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11월 11일 내가 간이가세자였는데 이게 이제 변경이 됐어.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가세자가 적용되는 과세 기간이다. 그리고 납세지가 있는데 사업자는 이제 각 사업장 소재지고 이제 재화를 수입하는 자, 납세 의무자가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었는데 사업자는 각 사업장 소재지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야. 그래서 과세 관할은 이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었는데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과세 관할이 세관장이라 그랬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그리고 사업주의 납세지는 원칙이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를 하고 있고, 특례적으로 이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이제 납부만 이제 총괄을 하는 거고 신고는 각각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었을 때 본지점에 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본점 따로 지점 따로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만 이제 합치는 거거든.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는 이제 한 곳에서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고하겠다 그러면 지사가 다른 데 있어도 그거를 한 곳에서 본사에서 다 합쳐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야.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총괄을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장 범위를 보게 되면 이제 좀 특이한 거, 일반적으로 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가 그건데, 사업장 업종 사업장인데,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야. 업종 사업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이제 절차가 신청, 발급, 등록 정정, 등록 말소인데 사업 개시일로부터 이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발급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기한은 2일 이내인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지금은 거의 하루면 바로 특이 사유 없으면 바로 나와. 근데 어쨌든 2일 이내에 이제 할 수 있고 5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 등록을 미등록했을 때 이제 제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액은 이제 불공제 해주고 있어. 다만 이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20일에 사업 개시를 했는데 그러면 6월 30일이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이거든. 그러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제 세금계산서 받아놓은 것들이 뭐 주민등록번호로 막 받아놨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7월 21일이 지난 후에 또는 1월 21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는 사업 개시일 그 날짜가 이제 6월달 뭐 9월 12월달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매입세 공제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있어. 이 미등록 가산세는 이제 공급가액의 1%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겠지. 불필요한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를 볼까? 재화의 공급, 재화를 보게 되면 물건과 권리를 이제 재화로 보는데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야. 그래서 물건은 상품, 제품, 전기, 가스, 열 이런 이제 자연력, 뭐 눈에 보이는 뭐 기계, 건물 이런 것들 유체물이 이제 물건이고 권리는 강화권, 특허권, 뭐 저작권 등의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건데 대신 이제 재화로 보지 않는 게 있어. 수표, 어음, 상품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런 것들은 재화가 아닌 거지.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이 재화로 보지 않는 거, 용역으로 보지 않는 거 이거에 해당이 되면 과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과세를.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는 이제 담보 제공 있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 있고 조세의 물납, 특정 창고 증권의 양도, 특정 신탁 재산의 소유권 이전, 뭐 기타가 있는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뭐냐면 이게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해당 부동산을 이렇게 통으로 파는 거야. 이제 뭐 간단한 이제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을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람이 그걸 팔아. 그걸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 건물분에 대해서 과세가 문제가 있거든. 그랬을 때 이제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 그런데 그 10%가 누구는 이제 받아서 납부해야 되고 또는 받아서 납부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부담을 하고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금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납부하고 환급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있어서는 이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다른 거 남겨두지 않고 전체 다 양도하는 거다 했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간주공급이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원래는 부가치세를 이제 과세를 할 목적이 있어서 이제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도 해주는 건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데서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특정 사업에 자가 공급을 했을 때 원래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는 과세 사업에 전용을 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면세 전용으로 썼을 때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어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입도 공제를 안 해주거든. 그런데 이걸 면세에다 썼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자가 공급을 봐서 이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도 되지만 부가세는 과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유지에 이제 썼다 그러면 이것도 간주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판매 목적 자기 타 사업장 반출이 있는데 이때는 세금계산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제 물건이 이동이 됐을 때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니까 이제 괜찮긴 하거든. 그리고 이제 개인적 공급이 있고 사업상 증여가 있고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가 있었을 때 이거는 이제 간주공급을 보겠다는 거야. 간주공급을 보겠다라는 거는 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거든.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좀 있었던 게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폐업시 재고재화, 잔존재화인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부분이 많아. 그 재고가 있으면 그 재고를 다 팔아야 돼.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재고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어.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그 매입 부가세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를 이제 팔렸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이제 과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요것들은 사업자는 별 의미 없이 하는 행동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매입시 부담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한번 정리해보면 실질적 공급이면 이제 과세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해야 되고 간주공급 중에 자가공급이야. 면세 전용에 썼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그 유지를 위해 썼다 그러면 요거는 과세는 뭐 하지 않는데 공제 뭐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직미산 반출은 이제 과세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고 있어. 그리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한은 그리고 용역이 있는데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용역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그 간주 공급에 있어서 용역은 과세를 하지 않아. 이거는 이제 용역의 외부 무상 공급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 거고 그 앞에서 이제 재화에 대해서는 간주가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했었거든. 그래서 용역은 이제 실질적 공급만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실질적 공급이 뭐냐 해서 영무를 제공하는 거, 인적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고 시설물 권리 등 제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래서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제 특허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는 게 이제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대신 이제 용역 중에 그 무상 대여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에 이제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과세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뭐 용역은 이제 원칙이 과세를 하지 않는 게 우선 공급일 때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인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무상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재화는 이제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무상 공급 시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거는 재화 용역 불문하고 이제 면세를 하고 있다. 그 공급 시기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를 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화가 인도되는데, 그리고 또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 원칙이고,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를 봐야 돼. 이 공급 시기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도 결정이 되고, 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금액 계산을 할 때 무조건 필요하거든. 그래서 공급 시기를 좀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 거래 형태는 이제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인데, 이거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이고, 앞에서 이제 거래 형태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그리고 세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완료하는 때가 아니고 재화를 인도하는 때야. 반환 조건 판매, 동의 조건 판매, 그 밖에 조건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시용 판매, 검수 조건부 판매가 이제 예시인데, 이거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고, 사례로 검수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검수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거는 이제 대금의 수령 여부와는 무관하고 이건 약정주의라는 얘기지. 그래서 간주 공급은 면세 사업에 전용하고 소형승용차 등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적 공급이 있고, 이때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공급 시기로 보고,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는 이제 재화를 반출하는 때,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시 재고자는 폐업일 이렇게 돼 있고, 무인 판매기, 우리 자판기지,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지금 근데 뭐 카드 되는 것도 뭐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현금을 빼내는 때가 자판기는 이제 그렇다. 이런 문제가 나올까? 그리고 수출 재화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그리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그리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으로서 이제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 또는 이제 기적일은, 선적일은 배에 실는 거고 기적일은 이제 비행기에다 싣는 게 선적일, 기적일인 거다. 원양업,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고,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고공 무역 방식의 수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의 경우,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는 수입신고 수리일이야. 그 세관 안에는 이제 보세구역이라는 데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우리나라 땅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를 이제 보세구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 있다가 이제 그 밖으로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수입신고 수리일이 이제 해당이 된다. 그리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이야. 그래서 폐업하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폐업일에 이제 공급 시기를 보는 거지.
리스 거래를 보면 이제 공급 시기가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리스 이용자가 시설 대여업자 리스 회사로부터 이제 시설을 임차하고 그 시설을 국내 제조회사 등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봐서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시설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봐서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가 시설 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취지가 이제 리스 회사가 이제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가 리스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보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이제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게 있어. 이런 거지. 리스 회사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자동차라고 할까?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리스를 하니까 이 자동차를 현대자동차가 만들었어. 현대자동차는 이제 과세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내가 이제 법인이고 내가 이제 현대자동차 차를 구매하고 싶을 때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리스 회사로부터 이제 이거를 임차를 하는 거야, 임차.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금융 리스에 해당이 되는 거지. 운영 리스인 경우에는 이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금융 리스인 경우에 그랬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리스 회사가 발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자인 현대자동차가 나한테 직접 발급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금융 리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운영 리스는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리스 회사가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운영 리스냐 금융 리스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가 있는데 금융 리스라고 하면은 이제 공급자가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면 이제 원칙이 영무의 적용이 완료되는 때 시설 및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때인데 특이한 거는 간주임대료 그리고 월수로 안분 계산하는 선세금 특정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한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3호의 방식을 준용해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랬을 때 어쨌든 이게 지금 간주임대료 제외하고는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는 예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이제 공급 시기로 본다라는 거야. 안분하라는 거지, 쪼개서. 그래서 선세금은 이제 돈을 먼저 받는 경우야.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해버리면 부가지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월할 계산을 해서 이제 공급 시기를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부가지세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야. 돈을 먼저 받았을 때 돈을 먼저 받는 거는 그래도 받았으니까 이제 부가지세 납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담이 되겠지. 돈을 받은 것도 없는데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급시기의 특례가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 원칙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선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경우 있어. 그래서 원칙은 인정을 안 해. 이거는 이제 힘없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전에 이제 선발급하는 때에도 이제 인정하는 경우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을 때, 원래 이제 공급 시기가 일반적인 재화라고 하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이제 공급 시기로 보고 그때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일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선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을 때 원칙은 인정이 안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을 때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발급하는 경우에 그거는 선세금 계산서라도 인정을 해준다. 그럼 또 그런 게 있지. 이거는 이제 돈이라도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는데, 또 발급을 했는데 돈 준다고 해서 발급을 했는데 또 돈을 또 바로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발급부터 한 후에 대가를 이제 좀 늦게 받았어. 발급 후에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 이제 이거 선세금계산서 인정을 해주고,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7일이 지났어. 7일이 지났어.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그리고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이때는 7일이 지나더라도 이제 선 세금계산서를 이제 인정을 해준다. 라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대가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이제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를 보는 경우가 장기할부 판매,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 그리고 전력, 부동산 임대 용역,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인 경우에는 선세금 계산서도 이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뭐냐면 예전에 그 세금계산, 그 돈이 나가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지 자금 이체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었던 거야. 보통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공급 시기 때인데 공급을 언제 해줄지도 모르고 돈은 지금 당장 이제 계약금조로 뭐 주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 자금이 이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랬을 때는 돈이라도 받은 경우인 거지. 그래서 이랬을 때 예전에 한번 내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이런 건들이 예정 신고 때, 예를 들어서 9월이었어. 9월이면 이제 부가세 예정 신고 이제 그 7월부터 9월에 해당하는 예정 신고 기간이야. 그런데 9월에 매입을 많이 해서 환급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반 환급이 많았지. 일반 환급이. 근데 그 금액이, 환급된 금액이 1억이 넘어. 환급 받아야 될 금액이. 그래서 이 환급을 빨리 받아야지 또 1억이란 돈을 쓸 수가, 융통을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0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일반 환급 같은 경우는 조기 환급을 안 해주거든. 그래서 예정 신고 때 환급액이 나와도 일반 환급이면 그 확정 신고 때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그때 환급을 해줘.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그런데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뭐 고정자산 매입 등 뭐 투자 등을 했다 그러면, 시설 투자 등 했으면 이제 영세율을 부가지세를 이제 조기 환급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환급받을 금액은 1억이 넘었고 일반 환급이어서, 거의 대부분 일반 환급건이어서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고정자산 매입을 정말 소액으로 한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기환급으로 신고를 했지. 근데 이제 고정자산 매입이 10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 이거 너무 고정자산 매입이 뭔데, 이거 금액도 적고 환급이 너무 많다. 일반 환급 아니냐 해가지고, 이거 고정자산 매입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관행상 안 해주겠다는 거야. 관행상 안 된대. 그래서
관행상이 어딨지? 부가세는 부가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관행상이 어딨지? 그래서 이제 조사관한테 혹시 이제 좀 친절하게 얘기했어.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부가세법 상에 그런 조문이 있을까요? 이제 물어본 거지. 왜냐면은 이거는 정당하게 뭐 소액이든 어쨌든 소액이라서 부가세 뭐 조기환급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없거든. 그래서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조사관이 나중에 이제 내부 회의를 했든지 어쨌든지 나중에 전화가 왔어. 환급을 해주겠다고. 대신 이제 이게 환급액이 너무 큰 거야. 일반 자산이.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대금, 이체 내역 이거를 이제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체 내역을 보내줬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이제 같이. 그랬더니 이게 선발급 세금계산서라는 거야. 그 세금계산서. 그래서 이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있어서 선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다. 그래서 원칙이 이제 선 세금계산서는 이제 인정이 안 되는데 이런 요건에 예외적인 요건에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다 줬던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급을 다 못한 부분도 있긴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또 계약서가 있었으니까 계약서도 같이 주고 해서 됐던 거지. 그래서 이런 조사관들한테 이런 전화가 오고 하면은 조금 떨릴 때가 있거든. 근데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대응이 돼서 조사관이랑 뭐 통화하거나 하는 거는 뭐 떨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 우린 뭐 세법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야 원칙은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왜냐면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거는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1여월에 걸쳐가지고 하는 거 있어. 공급일을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발급을 하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공급 시기가 작성 연월일이야. 그래서 거래처별로 1여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이제 그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로 해서 발급하는 경우고 또는 말일이 아니더라도 1여월 이내에서 이미 그 정한 기간의 공급가의 합계액을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로 해서 이제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증빙 확인이 되면 이제 그 거래일을 작성 연월로 해서 이제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그래서 1월이 아니잖아. 1월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의 월이 아니기 때문에 1여월이라는 거는 지금 11월 11일이니까 11월 11일 오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다. 우리 회사는 전달 11일부터 10일 것까지를 계산을 해서 11일에 발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1여월이 되는 거야. 보통은 이제 1일부터 말일까지 해가지고 말일날 작성일자로 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래처마다인 거지 그 회사 전체가 우리는 특정 날짜 하나 정해서 그날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해당 그 회사의 거래처별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라는 거야.